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가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기막힌 상황에 처했던 한 납세자의 아주 긴 싸움,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이뤄낸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침묵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낸 한 시민의 신고에 대해 국가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 6억 5천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마쳤는데 세무서가 10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게 잘 낸 건지 잘못 낸 건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진 느낌?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무려 10년입니다. 와, 강산도 변한다는 바로 그 10년 동안 과세관청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개인을 끝없는 법적 불안감 속에 몰아넣은 시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린 돈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 기막힌 이야기의 주인공 A씨의 사연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A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 큰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됐고 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A씨가 신주 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2년 10월 31일에 약 6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2022년까지 세무서의 완벽한 침묵이 시작된 게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유효기간 같은 거예요. 보통 10년이거든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세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내라고 할 권리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A씨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기다리다 지친 A씨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려 3번에 걸친 길고 힘든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험난했던 법적 여정을 보면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세무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소송을 걸었고 그 다음엔 애초에 과세처분이라는 게 없었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싸웠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무서, 당신들 왜 아무 일도 안 하냐? 이거 위법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따지는 소송인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미 10년이라는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서 어차피 세금 부과도 못 하는데 이제 와서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본 거예요. 진짜 이미 떠나버린 배에 대고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는 꼴이 된 거죠.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시도는 처분 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이건 내 신고에 대한 과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법적으로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이었어요. 오,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나 했죠. 그런데 항소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 뒤집혀 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보충성원칙이라는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고등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그냥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이니 돈 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데 굳이 행정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고 본 거죠. 즉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안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A씨는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고 여기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아주 명쾌하고 중요한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딱 마주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게 과연 옳은가?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처분부 존재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와, 고등법원의 논리를 그냥 정면으로 깨부순 거죠. 이 한마디가 지난 10년의 답답함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보세요. 고등법원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불가능 이렇게 봤지만 대법원은 아니 그게 아니고 납세자한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든 말든 행정소송은 가능이라고 본 거죠. 이건 정말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왜 A씨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을까요? 간단해요. 이 사람이 무려 10년 동안 내 세금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 채 돈도 못 돌려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이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주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냥 돈만 돌려받는 민사소송으로는 이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단순히 A씨 한 사람만의 승리가 아닌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세금 내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한 단계 더 높여준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법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예전부터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도 똑같다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법리의 일관성이 딱 생긴 거죠. 이제 우리 납세자들은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전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세금 신고하고 10년이 안 지났는데 세무서가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빨리 일 좀 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 10년이 지나버렸다? 그럼 이제 당당하게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내 세금에 대한 처분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단 하나의 핵심,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다른 방법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바로 과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이 판결은요, 성실한 우리 같은 납세자들을 위한 아주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되어준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행정기관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불안에 떨 이유가 없다는 걸, 그리고 법적 명확성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대법원이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거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판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